민사의 5분 글방. 오늘은 이제 기빨린다 라는 글을 선생님이 썼어요. 기빨린다의 기가 빨리는 이유, 그리고 기와 에너지의 비슷한 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다정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두 가지 글을 써왔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문이에요. 기빨린다는 건 뭐예요? 일단 사람과 얘기를 할 때 같이 있는데 뒤에서 막 같이 얘기하는데도 막 뒤에서 힘이 쭉 빠지고 피곤해하지. 힘이 쭉 빠져서 에너지가 고갈 상태. 네. 근데 에너지가 이제 배터리가 나갔다. 응. 그 다음에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누군가 내 배터리가 있다면 그 배터리를 빼버리는 느낌이죠. 근데 그건 그냥 기분 탓과 컨디션일 수도 있지만, 그건 사회 심리학적으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기가 빨릴까? 일단은 대충 좀 막 그러니까 정서 전염이 그러니까 있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뭔가에 만족을 못하는 아이 있잖아요. 네. 내 사과가 더 작다, 제 사과가 항상 크다. 네. 잘하는 사람은 운이 좋아서 잘하는 거고, 자기는 항상 운이 없고, 항상 그런 식으로 불만하고 핑계를 대는 사람하고 있으면 덩달아 피곤해요. 그 피곤함의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엄청 피곤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게 상대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동기화하기 때문이에요. 전염이 된다. 게으름은 전염돼요. 그리고 졸음 있죠. 졸린 것도 전염돼요. 얘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해요. 같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기분이 좋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맨날 슬픈 애랑 있으면 같이 기분이 슬퍼지긴 합니다. 전염돼요. 그리고 정서 노동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만 할 때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야, 너 진짜 짜증나. 너 애들이 다 속으로 욕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나 상황, 사회성 때문에 억지로 웃거나 차분히 행동을 해야 되죠. 선생님이 학생이 불평불만을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막 100%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빨리 소모되죠. 고갈된다고 보면 되죠. 물이 있는데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갈증이나 가뭄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이 HPA 과활성이 된다는 건데, HPA는 아드레날 부신이라고 해가지고 아드레날 그랜드라고 해가지고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에요. 네. 근데 이게 같이 누구랑 있는데 이 사람이랑 있는 게 스트레스라고 이 뇌가 판단이 되면 네. 몸이 긴장되면서 코르티솔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이 다 빠지는 거야. 지금 고갈 상태야. 빨리 집에 가서 누워라. 이 상태. 그리고 아까 동기화 된다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건데, 공동 반추. 그러니까 공동적으로 그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불안. 자꾸 불안하다. 헬조선이다. 어차피 안 된다. 이런 불안하고 불행한 얘기만 계속하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불안함만 쌓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애들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또 부정적으로. 그럼 지 혼자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같은 애들은 안 돼. 막 이러면서. 결혼은 포기했어. 나는 뭐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애들은 그냥 같이 있으면은 계속 우울하고 불안해요. 그죠? 항상 궁금한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그러면 그 빨린 기. 선생님은 너무 시끄러운 애들하고 있으면 기가 빨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 빨린 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송되냐고 물어봤잖아요.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로 전송하는 것처럼 전송되나요? 일단은 그거는 상대에게 전송되는 게 아니고 내가 쓰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타인과 얘기를 할 때 그때 심리적 자원, 뭐 예를 들어서 집중이라든지 주의, 그다음에 감정 조절 능력 안에서 이제 내 안에서 소모가 돼요. 고갈되는 거죠? 전송되는 건 아니야? 근데 나는 약간 이거는 약간 전송되는 부분도 있는 게, 극이들 있잖아요. 바깥에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충전은 되니까 그 내 에너지를 받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점점 생기가 있어지고 나는 더 피폐해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일부러 준 건 아니겠지만 내가 빨린 에너지만큼은 얘는 또 뭔가 즐거움이 있으니까 계속 불러내는 거 아닐까요? 사람을?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대가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하면 나도 힘들고 상대를 보는 것도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5번의 좋은 얘기와 한 번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돼요. 이렇게 5번의 긍정적인 얘기만 하면 거짓말 같잖아요. 그렇다고 5번의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너무 여러 사람의 길을 빨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거를 말하는 사람의 스탠스가 되게 중요한데, 막 남 탓을 하면서 말하는 게 있고, 않고 약간 희화화해서 자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풍자나 해악을 쓴다거나 이러면 좀 약간 유쾌할 수 있는데, 너무 자신의 문제에 매몰돼서 어차피 다 타자잖아. 타자. 다 남의 얘기인데 그걸 테이블 위에 올려서 너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지능이 낮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기와 에너지의 비슷한 점은 에너지는 측정 가능하죠. 그쵸. 빨리면은 없어지면 이게 뭐 기체나 액체 아니면 뭐 중력 이런 거 다 측정 가능합니다. 근데 기는 동양 철학에서 보이는 활력이기 때문에 보일 수는 없는데 뭐 생기나 활력이 얼굴에서 보이긴 하죠. 너는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되더니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다른 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는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기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기세라는 말 들어봤어요? 모든 게 기세다. 차라리 기세다. 기세라는 거는 기라고 볼 수 있어요. 새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세기, 기의 세기. 그러니까 기가 기세가 중요하다. 기세가 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의 하소연을 오래 들어준 후에 급 피곤이 왔다. 그리고 공동 반추로 문제 해결은 없고 기만 빠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생님 무슨 얘기 들으면 한 14줄의 말을 들으면 한 줄로 요약을 나도 모르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얘기가 세상은 별거 없고 나는 매력 있는데 세상에 별거 없어서 나를 못 알아준다라는 게 한 문장이면 얘를 자꾸 만날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그냥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우긴다고 사람들이 하고 고개를 끄덕거려줄 뿐이지 그걸 정말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하려면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할 수 있는 걸 찾아줘도 또 거기로 회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여러 사람과 있을 때만 하고 산책, 휴식, 그다음 명상 이런 거 하는 게 좋죠. 잠자리에서 확언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는 걸로 좀 긍정적인 걸 해야 되죠. 경기 안 좋다, 돈 없다 이런 거 늘상 그랬죠. 늘상 그랬는데 거기서도 해결하고 나아지는 사람은 있고 도태된 사람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하고 타인이 사는 삶은 달라요. 그 삶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약간 좀 잘못된 가정이 아닐까. 우리의 삶과 차은우의 삶이 같을까? 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의 삶과 제니의 삶이 같을까? 그냥 세상이 이럴 뿐이지 그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기빨린다에 대한 것을 지식의 위계로 선생님이 했는데 기빨린다는 건 무슨 상태? 이거 이제 이거는 기억과 이해를 좀 나눴거든요. 기억이 더 지식이 낮은 거고 이해는 좀 약간의 변형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정서 노동은 무엇입니까? 정서 전염이요? 노동. 전염은 네 감정이 나한테 없는 거고 노동은 내 진짜 감정을 누르고 네 억지로 이제 상황에 맞는 그걸 맞춰줄 때 이렇게 생기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분석은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분석하기로 하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기도 했죠. 네. 정서 전염, 정서 노동과 HPA-축 아까 뇌하수체하고 아드레날 글랜드의 관계는 전염됐다가 감정을 누르다가 그 다음에 HPA가 활성됐다가 에너지가 고갈해 버린다라고 했죠. 왜냐면 우리 몸에서는 이게 위기 상황이거든요. 내가 계속 스트레스와 압박을 느끼니까 그냥 앞에서 멧돼지를 한 마리 만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빨림도 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죠. 기빨림의 경제학을 만든다면 어떤 원리일까요? 기가 빨린다는 거는 주고 받는 거잖아요. 내가 준 거죠. 내 기를. 그죠? 근데 한 사람만 주면 그게 빨리는 거예요. 근데 주고 받기가 되면 뭐가 될까? 균형이 생기겠죠. 충전이. 내가 기를 주고 받는 관계가 된다면 충전할 수 있는 관계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지금 내 주변에 그런 게 없다고 해서 그런 관계가 세상에 없는 건 아니니까. 민서가 이 글을 갖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보자면 뭐가 있어요? 민서 개인적인 질문도 돼요. 네, 아니 이거 기 빨린다는 말 가끔 쓰잖아요, 민서도. 기가 빨린다는 게 진짜 그 타인에게도 전송이 안 될까 싶어요. 전송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서의 좋은 기가 선생님한테 전달될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 민서랑 얘기하면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기분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 받는 거죠. 민서가 기가 빨렸는지 모르겠지만 기를 교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생님의 생각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보통 설명을 지식적으로 기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가 빨렸다고 해서 내 기가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고갈이 됐는데 얘가 충전이 됐다는 거는 내 기는 아니겠지만 뭔가 에너지 흐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에 따라서 내향인과 외향인이 있잖아요. 외향인은 바깥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 충전이 되니까 그런 행동을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향인 때문에 내향인이 기가 빨린다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환경 자체가 외향인을 충전시킨다고요.
근데 선생님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보면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선생님 100% 내향인은 아니거든요. 선생님 49, 51이에요. 그래서 51에 그러니까 1%만 내향인인데도 이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기가 빨린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 저 사람이 되게 강하다는 얘기일까요? 저 사람이 지능이 떨어지다는 얘기일까요? 생각해봐요. 기가 강하다. 기가 강하다라고 생각해요. 난 저 사람 때문에 기가 빨려 라는 말은 그 사람이 상대가 기가 센 상태이기 때문일까요? 그 사람의 지능이나 사회성이 낮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강하다. 기가 강하다고 생각해요? 기가 강한 사람이랑 있다고 기가 빨리나요? 빨릴 수 있죠. 그래요. 선생님 기가 강한 사람하고 만나서 기가 빨린다라고 느낀 적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남을 침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기세가 있다는 말 들어봤죠? 네. 기세가 등등 할 때는 남의 기를 빨지 않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되게 편안해 보였어요. 근데 뭐 답정너나 뭐 나르시스트나 이런 사람은 남의 기가 필요하죠. 자기를 추앙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계속 그거 요구하니까 기가 빨리는 거 아니에요? 기빨림을 하면 내가 탈진이 되고 번아웃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니까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서로 논설문을 썼거든요. 망고는 어떤 거예요? 비유적으로 썼어요. 망고는 껍질은 단단하지만 속은 달콤한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는 단단한 경계인데 안으로는 다정한 마음. 이런 겉으로도 다정하고 망고 다 먹으면 뭐 나와요? 씨 엄청 크죠? 뼈가 생각보다 완전 단단해요. 그 겉에를 엄청 부드럽고 다정한 겉 속에 이런 단단함이 있을 줄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단단하죠. 그러니까 친절하다 보면 다정하다 보면 경계를 침범하고 기빨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다정함을 포기하는 건 내 손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일단 다정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정한 거는 그러니까 나의 헌신이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기여할 수 있는 건 다정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남 때문에 포기하는 건 좀 내 손해다. 그래서 망고는 겉은 단단하고 속은 달콤하죠. 그리고 맨 안에 있는 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단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감이 되게 공예예요. 공예. 필요 없는 공감을 계속 다 해줄 필요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할 때 있죠. 그냥 입을 다물면 됩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계속할 때는 화제를 전환하거나 입을 다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가겠죠. 그죠? 근데 기가 빨린다는 거는 내가 약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상대가 강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둘 다 되지. 그러면 선생님이 기가 약해서 사람한테 기가 빨려요? 내가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해요? 상대보다 기가 약한 거. 그래서 기가 빨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에너지의 역학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가 세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향을 잘 안 받는 사람? 그것도 맞고. 눈치가 없는 사람? 뭔가 자신의 기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감추지 않는 사람. 감추지 않는 사람. 자기의 바이브를. 네. 근데 부정적인 면은 원래 자기가 있어도 좀 숨기잖아요. 네. 왜냐면 그게 굉장히 판단적인 말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맨날 부정적이야라고 생각할까봐 좀 자기를 숨기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막 여지없이 내던지잖아요. 그것도 우울증 아니에요? 자기의 부정적을 막 사람들한테 다 내보인다는 것 자체가. 자기 평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민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빨리는 일이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정한 걸 포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럼에도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사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은 언제나 기억에 남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기회를 받아요. 그리고 기회를 받고 그 사람이 성공을 하고 돈은 다 사람이 가져다 주거든요. 네. 돈이 사람이 가져다 주지 않는 돈은 없어요. 그리고 신뢰를 쌓는데 다정한 만큼 필요한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기빨리는 거는 스스로 해결하고 그 선별적인 다정함이 꼭 필요하다. 볼 수 있죠. 기빨림과 다정한 망고의 길을 한마디로 하자면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망고처럼 다정하다. 다정하자. 선생님은 사회 심리학적 구조에 따른 기빨림에 대한 생각과 그럼에도 우리는 망고가 되어야 한다.